삼성전자의 높은 상승이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HBM4 양산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인데요. AMD는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MI400 시리즈에 삼성을 주 공급사로 지명하며 두 갈래 수주 채널이 분명히 자리 잡았습니다. 거기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자체 인공지능 칩까지 본격 출하 단계로 들어서며 삼성의 고객 지도 자체가 다시 그려지는 모습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삼성전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은 보통 삼성 주가와 실적을 봅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삼성을 사들이는가, 그러니까 고객사의 진짜 그림이죠. 엔비디아, AMD, 빅테크들이 각각 어떤 이유로 삼성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삼성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단기 신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고객인 엔비디아 쪽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루빈 최종 검증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6월부터 양산 제품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죠. 베라루빈에는 한 대당 HBM4가 8개 탑재되는 구조라 단가와 물량 양쪽에서 분명한 매출 동력이 만들어지고요. 사실상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하는 자리에 삼성이 올라선 셈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변화가 따라옵니다. GTC 2026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추론용 칩 그록3까지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에서 양산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엔비디아 칩을 삼성이 파운드리로 수탁하는 첫 사례죠. 이는 단순한 한 번의 계약을 넘어 엔비디아와 삼성의 협력이 메모리에서 파운드리로 확장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한 회사가 동일한 고객에게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공급하는 구조는 TSMC도 갖지 못한 자리이고요. 삼성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두 영역을 동시에 점유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큰 고객 AMD 쪽에서도 결정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AMD가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MI400 시리즈에 들어갈 HBM4 주 공급사로 삼성전자를 공식 지명한 사례죠. AMD의 최고 경영자 리사수가 직접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협력이 구체화된 상황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부분은 주 공급사 지명은 단순한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향후 여러 세대에 걸친 장기 협력의 분명한 신호라는 점이에요. 삼성이 엔비디아 한쪽에만 묶이지 않고 AMD라는 독립적 수주 기반을 확보한 모습인데, 이제 빅테크의 자체 칩 쪽을 보겠습니다.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가 본격 출하 단계로 들어선 상태입니다. 구글은 자체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직접 자기 칩을 적용하는 분위기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런 자체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거의 모두 맞춤형 HBM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고요. 구글이 자체 칩에 적용할 메모리 공급사로 어느 회사를 선택하느냐가 시장의 분명한 관전 포인트이며, 삼성이 일괄 공급 강점을 내세워 적극 협상에 나선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쪽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인공지능 칩인 마이아가 본격 양산 단계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핵심 파트너이자 자체 클라우드인 애저의 인프라까지 가지고 있죠.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으로 전환할수록 그에 필요한 맞춤형 메모리 수요가 분명히 커지는 자리입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와 AMD 외에 또 다른 거대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자리 잡은 상황이고요. 이 협상의 진척 상황이 단기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빅테크인 아마존도 같은 흐름입니다. 아마존의 학습용 자체 칩인 트레이니움이 본격 확산 단계로 들어선 상황이죠.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안에서 외부 칩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칩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존이 자체 칩 전환을 가속화할수록 그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도 함께 커지는 자리이며, 이 자리에서 삼성의 일괄 공급 역량이 분명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빅테크 삼각편대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모두 자체 칩 시대로 들어서며 삼성의 잠재 고객 지도가 한 단계 위로 확장된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경쟁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엔비디아 물량의 약 70%가 여전히 SK 몫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SK는 한 고객에 깊이 묶인 자리에 있죠. 반면 삼성은 엔비디아와 AMD, 빅테크 자체 칩까지 다양한 고객을 잡으려는 모습인데, 한쪽이 한 고객을 깊이 잡는 구조라면 다른 쪽은 여러 고객의 분산에 위험을 줄이는 구조죠. 같은 산업의 두 거인이 분명히 다른 전략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한 고객 의존과 분산 구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시장의 분명한 질문입니다. 한 고객에 깊이 묶이면 그 고객이 잘 되는 만큼 함께 잘 되지만, 그 고객의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함께 흔들리는 구조죠. 반대로 분산하면 한 고객의 사이클에 덜 흔들리지만 한 고객을 깊이 잡지 못해 단가 협상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요. 삼성은 분명히 분산 전략에 가까운 자리이고요. 이 전략의 진짜 의미는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이 엔비디아 한 회사 중심에서 빅테크 자체 칩 중심으로 다변화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시장 구조 자체에서 분명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은 사실상 엔비디아 한 회사가 압도하던 자리였죠. 다만 빅테크가 자체 칩을 본격 출하하며 그 구도가 분명히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2027년 이후에는 자체 칩이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 변화가 본격화되면 한 고객에 깊이 묶인 회사보다 여러 고객에 군산에 잡고 있는 회사가 분명한 유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을 선택한 진짜 이유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한 공급사에만 의존하면 그 회사가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는 구조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두 공급사를 분명히 잡고 가는 게 안전한 자리죠. 둘째는 삼성의 종합 반도체 기업 강점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회사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어 베라루빈 같은 차세대 가속기에서 메모리 토털 솔루션이 가능한 회사가 분명한 자리에 있다는 평가예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삼성을 지목한 이유도 결국 이 두 가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사 다양화가 만드는 또 다른 효과는 가격 협상력입니다. 한 고객에 묶인 회사는 그 고객의 가격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죠. 반대로 여러 고객을 가진 회사는 한 고객이 요구하는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예요. 삼성은 지금 엔비디아, AMD, 빅테크 자체 칩까지 잠재 고객 지도가 분명히 넓혀지는 자리이며 가격 협상력이 한 단계 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분기 실적 동력으로 직접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펼쳐질 큰 그림은 맞춤형 HBM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는 표준화된 범용 상품이었지만 차세대 메모리부터는 고객사별로 용량, 속도, 전력 특성, 인터페이스까지 맞춤 설계되는 자리로 진화하고 있죠. 이 시장이 본격 열리면 한 회사가 한 고객을 깊이 잡으면 장기간 공급 관계가 유지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삼성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가진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 이 시장에서 분명한 구조적 강점을 보유한 자리이고요. 지금 다양화한 고객 지도가 맞춤형 시대에 진짜 무기가 되는 모습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봐야 할 진짜 고객사 신호는 분명합니다. 첫째, 엔비디아 베라루빈 양산 공급의 분기별 매출 반영 추이. 둘째, 빅테크의 맞춤형 HBM 신규 계약 발표 시점. 셋째, AMD MI400 출하 확대에 따른 삼성 매출 증가폭이죠. 이 세 가지가 단기 흐름과 중기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주가 헤드라인이 아니라 어느 고객이 삼성을 얼마나 사들이는지를 분기마다 차분히 추적하는 시각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자, 코스피 1만 시대에 다가오는 요즘 젊은 주식 투자자층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건지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도 내 주식도 볼 시간도 없고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버는 걸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내 계좌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부해봤고 자동 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 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 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